수익률로 치면은 23% 정도가 된다. 이제 환급 받을 때 한 1,000만 원 가량을 환급을 받게 되시겠죠. 장단점. 그래서 어디다가 투자해야 되지? 자, 안녕하십니까. 목돈관리 전문기업 행센의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나라에서 확정 수익으로 20% 넘게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요.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다들 잘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가 열매가 항상 있으면 항상 뭔가 반대편에 조심할 거, 주의할 거 이런 것도 같이 있거든요. 세상 모든 일이 장점만 있지는 않다.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확정 수익을 23% 주는 게 있긴 하지만 이런 장점 뒤에 또 주의해야 할 것도 같이 있을 거잖아요. 같이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벤처 투자와 관련된 겁니다. 벤처 투자를 통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소득 공제를 통해서 23% 내외의 수익이 확정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투자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벤처 투자가 뭔지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3주체가 있죠. 정부, 개인, 기업이 있는데 각각의 원하는 니즈가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싶고 근데 항상 뭐가 모자라요?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돈만 있으면야 팡팡 지원해주면 되는데 세수라는 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늘 뭔가 이 지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게 정부죠. 그리고 개인은 투자해서 수익도 좀 얻고 싶고 또 수익 얻은 거 세금도 좀 덜 내고 싶은 절세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모든 기업들은 항상 돈이 고민입니다. 네,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것도 있잖아요. 기업들은 사업 아이템이 있을 때 이 돈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나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업은 자금 유치에 목이 말라 있다. 이제 각자 이런 경제 세 개의 주체가 각자 원하는 니즈가 있는데 요 세 개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게 바로 벤처 투자, 소득 공제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이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 그러니까 좀 괜찮은 기업이겠죠.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정부가 투자한 개인에게는 소득 공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제도입니다. 간단하죠? 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고요. 그럼 얼마나 소득 공제 혜택을 주느냐? 투자 금액의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 공제를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3천만 원 투자하시게 되면은 3천만 원 전액을 소득 공제를 받게 되고 2억 원을 투자하시게 되면은 8,900만 원을 소득 공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 공제 알겠다. 실제로 그러면 절세 금액이 얼마 있냐에 대한 거 예시를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만약에 어떤 분이 과세 표준 1억 원입니다. 그때 5천만 원을 투자를 하신 거예요. 벤처 투자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절세되는 금액이 얼마냐면 원래는 2천만 원 정도 세금 내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820만 원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아마 이제 일반 직장인이시라면 원천징수로 떼갔던 걸 이제 환급 받을 때 한 1,000만 원 가량을 환급을 받게 되시겠죠. 그래서 5천만 원 벤처 투자하셔서 1,188만 원, 약 1,200만 원 정도의 절세를 받을 수 있다. 수익률로 치면은 한 23%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억 너무 크다. 나는 그 정도 연봉 안 된다. 나는 과표가 한 5천 정도다. 이런 분이 가장 많을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럴 때 3천만 원 정도 투자하면 얼마나 절세가 되나 보면 원래는 한 과표가 5천만 원일 때는 678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시게 됩니다. 다른 어떤 공제들이 없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근데 3천만 원 벤처 투자를 하시게 되면 과표가 5천에서 3천을 빼주는 거니까 소득 공제 해주는 거니까 과표가 2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192만 원만 세금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486만 원을 절세할 수 있고 수익률로는 16%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크게 요게 하나 또 있었는데 정부에서 주는 절세 혜택은요 점점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도 지출할 곳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그 세금을 걷는 걸 더 혜택을 많이 줘버리면 정부의 곳간도 부족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세제 혜택을 주던 것들을 좁혀나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유독 벤처 투자만 소득공제 혜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된 게 97년도에 언제인지 아시죠? 외환위기 때입니다. 그때 많은 기업들이 힘들었고 정부도 힘들었죠. 그래서 정부가 기업들을 좀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작한 건데 그때는
10%부터 구간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리고 최대 해줘봤자 투자 금액의 30%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늘었죠. 14년, 16년까지만 보더라도 1,500만 원까지만 100% 공제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3,000만 원까지 100% 공제를 해주니까 점점 세제 혜택이 커지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와 이 투자 방식과 투자처를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 한번 알아놓으면 이 제도가 없어질 확률은 되게 적을 테니 계속해서 절세 혜택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벤처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직접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고, 간접 투자, 펀드로 투자하시는 게 있고, 개인 투자 조합, 사모펀드 형태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장단점이 있는데, 직접 투자, 이거는 벤처 회사를 내가 직접 찾아서 투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디에 어떤 벤처 투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회사가 괜찮은지도 우리가 쉽게 알기가 녹록지가 않죠. 근데 장점은 뭐냐? 투자한 금액 3,000만 원까지는 최대 100%를 공제를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회사를 찾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은 간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코스닥 벤처 펀드 많이 나오거든요. 요 펀드가 바로 소득공제가 되는 펀드입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장점은 뭐냐? 접근이 쉽습니다. 그냥 증권사 어플만 딱 여시면 바로 그냥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오죠. 단점은 뭐냐? 단점은 투자 금액의 최대 10%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그 한도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접 투자로 벤처 투자를 할 경우에는 최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가 얼마다? 30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 벤처 투자의 장점은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1000 단위의 공제를 받는 게 진짜 큰 장점인데 뭔가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이 보이죠. 자, 그 다음은 개인 투자 조합인데 간접 투자를 알아보던 분들께서 소득공제가 좀 아쉽네 할 때 그래 펀드는 펀드인데 사모펀드야. 얘는 100% 최대 공제를 해주는 건 똑같잖아. 펀드인데도 불구하고 괜찮네. 이걸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이 사모펀드라는 거 여러분 혹시 재테크 하시면서 사모펀드에 가입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마 많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는 정확하게 49인 이하의 사람들만 모여서 이제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49인이라는 제한이 있잖아요. 여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약간 좀 돈 좀 있고 정보에 좀 빠르고 인맥도 좀 이런 분들이 보통 자기들끼리 모여서 투자를 하는 게 이 개인 투자 조합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개인 투자 조합은 사모펀드 형태이기 때문에 광고나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광고나 홍보를 안 하니까 우리가 알 길이 없고 우리가 이걸 알게 되려면 내 주변에 이걸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알 수가 있는 건데 보통은 이거는 그들끼리 그냥 조용히 그냥 암암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자기네끼리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벤처 투자 좋은 건 알겠다. 근데 직접 투자하려니까 회사를 찾기가 어렵고 간접 투자하려니까 접근은 쉬운데 소득공제가 얼마 안 돼. 그래 펀드 중에 100% 되는 게 있어. 사모펀드야. 근데 그 펀드는 나랑은 좀 거리가 있고 또 하나가 이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또 어디서 만나냐면은 이 모은 돈을 가지고 조합으로 모은 돈을 가지고 결국은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벤처 투자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제도도 있고 혜택, 장점, 단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라고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고객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 직업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희 고객분들이 벤처 투자를 원했을까요? 안 원했을까요? 당연히 원하겠죠. 당연히 원합니다. 근데 저도 엄청나게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다 보면 결국은 어디서 끝나냐?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직접 투자해서. 어디다가 투자하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 투자할 대상이 크게 원하는 게 없거든요. 저는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 고객분들한테도 이런 데 투자할 만한 것 같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고 알아보시죠 라고 얘기해 볼 텐데 이 두 가지 조건 충족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전 딱 두 가지만 원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식이 아닌 채권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벤처 투자는 주식으로 투자해도 되고요. 전환사채라고 하는 채권으로 투자를 해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근데 저는 주식으로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주식은 뭐 아니면 도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상장 회사, 이 벤처 투자는 다 비상장 회사에 다 대부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럼 비상장 회사의 투자는 정말 뭐 아니면 돕니다. 잘 돼서 배민이나 오늘의 집이나 당근마켓처럼 밸류가 껑충껑충 뛰면 정말 10배, 50배, 100배
뭐 1,000만 원이 막 10억이 되기도 하는 투자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쉽냐? 쉬웠으면은 대부분 이런 걸 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니면 돈이가 전 이거는 싫은 거예요. 근데 채권으로 전환사채로 투자하게 되면은 돈을 빌려주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 회사에. 그럼 뭐가 있어요? 만기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채권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소득공제를 받아. 그리고 3년 후에는 이 회사가 그 돈을 나한테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결 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채권을 하는 건 좋아. 오케이. 근데 상환을 잘 할 수 있는 회사여야 돼요. 이제 이게 어려운 거지. 상환을 잘 할 수 있는 회사여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회사가 돈도 좀 잘 벌고 있고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탄탄하게 꾸준히 잘 가고 있는 회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를 찾는 게 사실상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딱 두 가지만 원해요. 두 가지만 원하는데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벤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수익화가 되어 있지 않고 미래를 보고 뛰어가고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채권으로 투자를 받아버리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언젠가는 돌려줘야 될 돈. 근데 주식으로 투자를 받으면 잘 되면 나눠갖고 잘 안 돼도 책임은 없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벤처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채권보다는 주식으로 투자를 받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는 보통 투자를 잘 안 받습니다. 그리고 채권으로 투자를 받게 되면 보통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벤처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아직 그렇게 썩 유쾌한 상태가 아닌데 채권이라는 만기가 정해져 있는 부담을 가지면서 이자까지 줘야 돼. 이런 거를 벤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1번 조건 충족하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2번은 당연히 뭐 1번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회사들이 2번 조건 충족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만약에 우리는 1번 조건도 되고요. 2번 조건도 돼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회사는 벤처 투자 안 받습니다. 아예. 왜 받아? 벤처 투자를 받는 이유는 돈도 조금 모자르고 부담이 없는 투자금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고 싶은 그런 경우에 보통 벤처 투자를 받는 거지. 회사가 수익도 괜찮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근데 벤처 투자를 왜 받겠습니까? 안 받죠. 주식으로 받으면 지분을 뺏기는 것이고 채권으로 받으면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거 이자 낼 바에 차라리 그냥 신보나 기보에서 대출 받으면 훨씬 저금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일반 전환사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환사채도 사채이긴 하지만 전환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원하면 주식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환사채도 나중에는 지분을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회사가 굳이 지분 뺏길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자기네끼리 하고 말지. 그러니 이 1번과 2번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계속 이렇게 우리 고객분들이랑 같이 할 만한 벤처 투자 뭐 없을까 계속 알아보다가 결국은 이것도 안 돼, 이것도 별로야. 결국은 여기 직접 투자해서 만나는데 그럼 직접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되겠다. 나는 큰 욕심 없다. 이 두 가지만 충족이 되면 된다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진짜 꿈 같은 거구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구나를 알게 된 거죠. 여기서 대부분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나뉩니다. 벤처 투자가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없구나. 포기.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벤처 투자할 수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극복해서 투자를 만들어내지? 라는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한다. 1번 아니면 2번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1번을 처음엔 했었죠. 포기하자. 이거 뭐 되겠어? 남들이 이거 되는 거면 이미 남들이 했겠지. 나라고 뭐 용 빼는 재주 있겠어 하고 뭐 포기하고 있다가 너무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소득공제 혜택이 너무 좋아.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쁘게 잘 만들어서 시스템화만 시키면 저희 고객분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저 행센을. 그리고 회사라는 거, 사업이라는 거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얻는 집단인 거잖아요. 그냥 고객분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내기만 하면 우리는 차별화가 되는 것이고 회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니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어떻게 했냐? 벤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 중에 하나가 세상에 없던 회사를 꿈꾸다가 세상에 없던 회사를 만들었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재무상담 회사들이 대부분 한 분야만 상담을 해요. 근데 저희는 여기 이제 법무사님, 대출 전문가, 또 법률 전문가님, 기업 재무 상담하시는 분, 부동산, 뭐 세무사, 보험하시는 분, 다양한 분들이 연애 상담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상담, 돈에 대한 웬만한 건 다 상담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모든 분들이 연대해서
고객분들께 응대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사 따로 만나고 부동산 따로만 이게 아니라 세무사 만나면은 부동산 상담하시면 다 연계돼가지고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병원에서 협진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재무 상담이 가능한 그런 회사를 저희가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벤처 투자를 공부하고 알아보다 보면 알아볼수록 너무나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끝에서 어디서 막히냐면 어디다가 투자하지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그거를 해결을 하면 그 해결하는 사람은 이쁨을 많이 받고 그 해결하는 회사는 성장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성장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해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행센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뭐 그 카톡으로 문의만 주셔도 저희 직원분들은 정말 응대를 잘 해드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람을 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을 연구하는 행센의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